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의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체세포는 생식세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각 과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란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의미합니다. 감수 분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분열과 감수 2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분열과 2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체세포의 분열에서는 어땠습니까? 염색체의 수가 모세포와 똑같았죠. 46개가 똑같이 유지가 됐었지만 그리고 개수가 2개를 생겼습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모세포보다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딸세포로 생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장소겠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꽃밥이고요. 그 다음에 미씨, 여기서 난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동물은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요. 난소에서 난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감수 분열 과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제1분열과 제2분열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감수 제1분열 먼저 보면 전기 때는 체세포 분열과 비슷하게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이러한 상동 염색체가 있었죠. 모양과 크기 같은 이런 상동 염색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이게 붙게 됩니다. 이게 붙으면서 이가 염색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 중기에 가서는요, 우리 체세포분열과 비슷합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요. 염색체가 염색체 중앙에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 후기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분리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염색체 수가 처음보다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면 아까 처음에 염색체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이가 염색체 하나, 둘, 2개, 하나, 둘, 셋, 4개였었죠. 하지만 이거에 양쪽으로 끌려 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2개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기 때 되면은 다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결국에는 이제 세포 질이 분열되면서 2개의 딸세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역시 처음보다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또 다시 한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감수 2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에서는 간기가 없이 바로 2분열 전기가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하고요. 중기는 가운데로 염색체가 배열되고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이 됩니다. 자, 이번엔 후기가 되면은
가운데에 중앙에 배열되어 있던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염색 분체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감수 제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었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전 처음에 염색체 하나, 염색체 두 개였죠. 자, 이번에 나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은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염색체 하나, 이렇게 염색체가 두 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기에서는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리게 되고요. 세포질이 다시 하나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결국엔 4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은 제1분열과 2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감수 제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고 감수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염색체 수가 처음 1분열에서 이미 반감이 됐기 때문에 처음 모세포의 염색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감수 분열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감수 분열은 첫 번째, 감수 분열 결과 형성된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세세포의 절반입니다. 제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게 되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다시 부모와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세대가 계속 거듭돼도 염색체 수가 부모와 같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수 제1분열에서 절반으로 염색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손의 세포는 부모보다 4배가 되겠죠. 그렇다면 부모와 염색체 수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분열의 수가 한 번만 분열을 했었죠. 감수 분열에서는 연속 2회 제1분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연속으로 2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라는 게 새로 있었습니다.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는 것입니다. 붙으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데 이때는 감수 분열 때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자, 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에 대한 비교인데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2개가 형성이 되고요. 딸 세포는 다시 또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일단은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었죠. 그 다음에 4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는 다시 분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 역할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생장을 하거나 재생을 하거나 그리고 단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생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감수 분열에서는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절반인 것들끼리 만나서 결국에는 새로운 다른 유전적인 다양성이 정말 증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감수 분열 특징 옳은 거 모두 걸러와 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1번과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체세포 분열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로 생기는 딸세포는 동물에서는 그렇죠. 정자가 되고 정자와 난자가 되고 식물에서는 꽃가루와 그다음에 난세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염색 분체 자, 상동 염색체가 다시 자 2번입니다.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염색 분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렇죠. 4개죠. 4개가 결합된 형태인 이가 염색체를 볼 수 있고요. 3번 감수 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달리 딸세포 속의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세포 분열 결과 생긴 생식 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자손들이, 새로운 생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서 이런 생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